자, 첫 번째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컴퓨터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가상 기억 장치, 버추얼 메모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물어보았죠. 가상 기억 장치라는 게 뭡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하드디스크를 램처럼 사용하자. 즉, 1번에 있는 정의처럼 보조 기억 장치 같은 큰 용량의 기억 장치를 주 기억 장치, 램처럼 사용하는 개념이다 라고 했죠. 실제로 이게 어디에 있냐면요. 이 시스템이라는 곳에 가서 살펴보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부분 있죠? 여기 살펴보면 자,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주기억 장치의 용량보다 큰 프로그램의 실행을 가능하게 하고 주소 매핑이라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1대1로 대응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4번은 잘못되었죠. 주기억 장치의 램이죠. 램의 접근 시간을 최소화하여 시스템의 처리 속도가 빨라진다. 이건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무엇입니까, 이건? 네, 바로 CPU 속도는 빠르고 주기억 장치는 CPU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니까 그 속도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개념. 네, 바로 캐시 메모리에 대한 설명이죠. 그 설명에 가깝다고 보여지고요.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물어보았기 때문에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이요. 다음 중 멀티미디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아는 것은? 첫 번째, 멀티미디어와 관련된 표준화는 그래픽, 오디오, 문서 등 매우 다양하다. 멀티, 그러니까 다양한 것이죠. 그 다음에 대표적인 정지화상,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진, 표준으로는 손실, 무손실, 손실, 무손실 압축 기법을 다 사용할 수 있는 JPEG와 그 다음에 무손실 압축 기법을 사용하는 GIF가 있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MPEG는 인텔사가 개발한 동영상 압축 기술로, 여기에서 벌써 틀렸죠. 인텔사가 개발한 동영상 압축 기술은 DVI죠. 디지털 비디오 인터랙티브. 잘못되었습니다. 이 MPEG는 그냥 그 동영상 압축 기술에 관한 어떤 규격, 표준화 규격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스트리밍이 지원되는 파일 형식은 ASF, WMV, RAM, RAM 등이 있다. 예전에 리얼 플레이어가 기억이 나네요. 자, 어쨌거나 3번이 잘못되었죠. 그 다음에 세 번째요. 다음 중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EBCDIC 코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자, 여기 E라는 것이 extended죠. 확장이 되었다. BCD 코드가 extended, 확장이 되었다. 이런 얘기죠. binary coded, decimal,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확장된 바이너리 코디드가 뭡니까? 이진화, 데시멀, 십진법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영어 뜻만 해석하더라도 1번이 맞다라는 걸 알 수 있죠. 확장, extended, binary coded, decimal, 확장, 이진화, 십진 코드로 BCD 코드를 확장한 것이다. 뜻 그대로 특수문자 및 소문자 표현이 가능하다. 확장을 했기 때문에. 자, 4비트의 존 부분과 4비트의 디지트 부분으로 즉 2의 8승이죠. 2의 8승은 뭡니까? 256이죠. 따라서 256개의 문자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4번이 틀렸죠? 4번은 네, 바로 확장되지 않은 BCD 코드, 이진화 10진 코드 64개의 문자 표현이 가능하다. 이건 BCD 코드에 대한 설명입니다. extended가 아닙니다. 그 다음 네 번째입니다. 다음 중 멀티미디어 용어 중에서 이 선택된 두 개의 이미지에 대해 하나의 이미지가 다른 이미지로
자연스럽게 변화하도록 하는 그 특수효과 뜻하는 게 뭐냐. 이 정답은 많이 나온 거죠. 모핑이죠. 모핑. 그 터미네이터에서 T-1000 액체 그 로봇 있잖아요. 예, 그래서 모핑이고요. 렌더링은 이 3차원 이미지를 만들 때 우리가 뭐 색깔이라든지 음영 효과라든지 이렇게 해서 뭐 화상의 입체감과 뭐 사실감과 뭐 이런 것을 나타내는 작업을 우리가 렌더링 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안티 엘리어싱은 뭡니까? 이미지 가장자리가 이렇게 톱니 모양으로 확대하면 표현이 되잖아요. 그 계단 현상, 그것을 계단 현상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이 경계선 부분을 부드럽게 해주는 필터링 방법을 우리가 안티 엘리어싱이라고 하죠. 블러링, 블러 한다고 하죠. 블러. 블러가 뭡니까? 노이즈나 손상 같은 그런 부분을 제거해 나가는 과정. 우리 이것을 블러링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5번째. 다음 중 컴퓨터 통신과 관련해서 P2P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여기 P라는 것이 Pure죠. Pure. Pure가 뭡니까? 동등한 동료 사이,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동등한 어떤 방식. 그래서 우리 여기 이 P2P라는 것은 인터넷에서 이루어지는 개인 대 개인의 파일 공유를 위한 기술이다. 개인이라고 해서 이 뭐 person이 아닙니다. 우선 pure입니다. pure. 동등한 수준에 있는 PC끼리 이렇게 파일 공유를 위한 하는 그런 기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가 답이고요. 그 다음에 6번째, 다음 중 소스 코드까지 제공되어 소스 코드까지 확 까발려서 다 보여준다 이런 얘기죠. 오픈해서 보여준다. 소스를 오픈한 오픈 소스웨어,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자, 얘가 정답이죠. 주문형 소프트웨어, 커스터마이저즈. 예. 뭔가 뭡니까? 맞춤식으로 개발이 되었다는 거죠. 고객이 요구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정 조직이나 사용자를 위해서 특별히 맞춤식으로 만들어진 것. 우리가 이것을 주문형 소프트웨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쉐어웨어. 쉐어웨어는 뭡니까? 이 어떤 기간이나 기능에 제한을 두는 거죠. 그래서 사용해 본 다음에 사용자가 사용해 본 다음에 구입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하는 소프트웨어고요. 프리웨어, 무료란 얘기죠. 무료. 위에와 다르게, 쉐어웨어와 다르게 그냥 기간이나 기능 제한 없이 무료로 사용해라. 뭐 자유롭게 복사하거나 배포도 해라. 뭐 저작권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렇게 허락이 된 공개용 소프트웨어입니다. 이 소스 코드까지 제공되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정답은 어쨌거나 2번이고요. 그 다음에 7번. 다음 중 바탕화면에 바로가기 메뉴 개인 설정을 선택해서 설정할 수 있는 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 맞는 얘기예요. 읽어보면 다 맞는 얘기인데 이 3번이 잘못되었습니다. 바탕화면에 어쩌고저쩌고 이 가젯을 표시하도록 설정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이 가젯은 이 윈도우 7 당시에 이 가젯에서 심각한 보안 취약성이 발견이 되어서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이후에 업데이트하면서 이 기능 자체를 아예 중단해 버렸죠. 그래서 이 가젯이라는 것은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뭐 대신 윈도우 10에 이 동일한 기능, 뭐 더 다양한 기능 이렇게 앱이 함께 제공이 되긴 합니다만, 자, 이건 바로 잘못되었죠. 정답은 3번입니다. 옳지 않은 것이니까. 그 다음 8번째, 다음 중 윈도우즈에서 이 컨트롤 키를 사용해야 하는 작업으로 옳지 않은 게 뭐냐? 옳지 않은 것. 자, 옳은 것부터 살펴볼까요? 마우스와 함께 사용하여 같은 드라이브 내의 다른 폴더로 파일이나 폴더를 복사할 때, 컨트롤 키를 생각할 때는 항상 복사와 연계시켜서 작업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연계시킬 것은 비연속적인 위치에 있는 여러 파일이나 폴더를 동시에 선택할 때. 자, 동시에 선택할 때 연속적이지 않은 이것 이렇게 선택할 때 우리 어떻게 합니까? 컨트롤 키 누르고 1번, 4번 이렇게 선택하면 1과 4가 선택이 되는 그런 원리죠. 그 다음에 마우스와 함께 사용하여 다른 드라이브로 파일을 이동시킬 때 컨트롤은 복사와 연계되어 있는 키라고 했죠. 네, 파일을 이동시킬 때 다른 드라이브로 파일을 이동시킬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바로 Shift 키를 사용해야 되죠. 다른 드라이브로 옮길 때는 이동시킬 때는 이동이기 때문에 이때는 Shift 키를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ESC 키와 함께 사용해서 시작 메뉴를 표시하고자 할 때 Ctrl ESC를 누르면 시작 메뉴가 표시되죠. 한번 눌러보도록 합니다. 이런 게 나오면 한번 실습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9번째, 다음 중 파일의 바로가기 메뉴, 연결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첫 번째, 문서나 그림 같은 데이터 파일을 더블 클릭할 때 자동으로 실행되는 응용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연결된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자, 파일의 바로가기 메뉴에서 연결 프로그램을 선택하면 연결 프로그램을 변경할 수 있다. 연결 프로그램이 지정되지 않았을 경우 데이터 파일을 더블 클릭하면 연결 프로그램을 선택하기 위한 대화 상자가 표시된다. 다 맞는 얘기죠. 자, 얘가 4번이 잘못되었네요. 연결 프로그램 대화 상자에서 연결 프로그램을 삭제하면 연결된 데이터 파일도 함께 삭제된다. 자, 이건 아니죠. 연결 프로그램은 단지 그 해당 파일을 열 때 어떤 앱을 사용할 것이냐,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할 것이냐 지정하는 것일 뿐이죠. 연결된 데이터 파일 삭제와는 완전히 무관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기 때문에 정답은 4번. 그 다음에 10번이죠. 다음 중 인터넷 서비스와 관련해서 FTP, 파일 트랜스퍼 프로토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뭐냐, 옳지 않은 거. 자, 옳은 것들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요. 자, 잘못된 것 한번 보도록 하죠. 그림, 동영상, 그 다음에 실행 파일, 압축 파일 등은 ASCII 모드로 전송한다. 아니죠. 자, 얘들은 바로 바이너리 모드로, 이진 모드로 전송해야 됩니다. 그럼 ASCII 모드는 뭘로 전송합니까? 바로 텍스트 문서죠. 텍스트 문서라면 ASCII 모드로 전송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잘못되었죠. 얘들은 바이너리 모드입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째, 다음 중 윈도우즈에서 하드디스크에 적용한 오류 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첫 번째, 하드디스크 자체의 물리적 오류를 찾아서 복구함으로 완료하는 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다.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검사하는 동안에도 드라이브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자, 하드디스크 문제로 인하여 컴퓨터 시스템이 오작동하는 경우나 바이러스의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 하드디스크의 속성창 도구 탭에서 오류 검사를 실행할 수 있다. 자, 여기 이 부분이죠. 바이러스를 감염 예방하는 것은 우리 백신 프로그램에서 하는 거죠. 네, 백신 프로그램에서 예방하는 겁니다. 윈도우에서 윈도우즈 디펜더나 뭐 V3나 그런 것들을 설치해서 예방할 수 있겠죠. 이런 문제는 뭐 한번 읽어보면 다 맞출 수 있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12번 다음 중 웹 프로그래밍 언어인 JSP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자, 옳은 것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웹 서버에서 동적으로 웹 브라우저를 관리하는 스크립트 언어다.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서버 측 스크립트 언어다. 이런 얘기죠.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웹 환경에서 작동되는 웹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죠.
자, 자바 언어를 기반으로 하여 윈도우즈 운영체제에서만 실행이 가능하다. 자, 3번이 잘못되었죠. 이 JSP는 자바를 이용한 서버적 스크립트 언어다라고 했죠. 얘가 좋은 것은 다양한 운영체제에서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과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와 연결이 용이하고 재사용도 가능하고 이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잘못되었죠. 옳지 않은 것은 3번입니다. 그 다음에 13번. 다음 중 윈도우즈에 설치된 이 기본 프린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첫 번째,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프린트를 지정하지 않고 인쇄 명령을 내렸을 때 컴퓨터가 자동으로 문서를 보내는 프린트다. 기본 프린트니까 기본으로 이 프린트로 인쇄해라 라고 지정되어 있는 프린터이기 때문에 이렇게 동작하겠죠. 이 단어 뜻이 그 뜻입니다. 자, 이 옳지 않은 것은 2번이네요. 여러 개 프린터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네트워크 프린트와 로컬 프린트 각각 한 대를 기본 프린트로 설정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아니죠. 로컬 프린트든 네트워크 프린트든 어느 쪽이든 기본 프린트로 지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한 컴퓨터에는 한 대만 지정해야죠. 기본 프린트란 말뜻이 그 말뜻이잖아요. 내가 그냥 문서 인쇄 명령 딱 때렸을 때 인쇄가 되는 프린트 걔는 하나여야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단어 뜻만 생각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 중 컴퓨터의 계산 속도 단위가 느린 것에서 그 다음에 빠른 순서대로 이 옳게나이란 게 뭐냐 옳게나이란 거 이것은 정답은 4번인데요. 얘가 뭡니까? 바로 밀리세컨드. 밀리세컨드는 10의 마이너스 3승이죠. 3승. 그 다음에 얘 뭡니까? 마이크로세컨드죠. 10의 마이너스 6승. 얘는 나노세컨드. 10의 마이너스 9승이죠. 얘는 피코세컨드죠. 10의 마이너스 12승. 따라서 빠른 순서대로 나열된 것은 바로 이 4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느린 것에서 빠른 순서대로죠. 느린 것에서 빠른 순서대로 이렇게 나열된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위로 뭐가 있어요? 예위로 femtoseconds 10의 마이너스 15성 그 다음에 뭐죠? 아토세컨드인가요? 그 AS 되어 있는 거 10의 마이너스 18성 그래서 정답은 4번 이것은 잘 외워두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째. 다음 중 컴퓨터에서 중앙 처리 장치와 입출력 장치 사이의 속도 차이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해주는 장치. 채널입니다. 채널. 중앙 처리 장치와 입출력 장치 사이의 속도 차이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해주는 장치는 채널입니다. 채널. 자, 중앙 처리 장치와 입출력 장치 사이의 속도 차이 해결은 채널. 암기하도록 합니다. 레지스트는 뭡니까? 레지스트는 CPU 안에 있는 임시 기억 장치죠. 이것은 컴퓨터의 CPU, 중앙 처리 장치에서 사용되는 기억 장치고요. 인터럽트는 뭡니까? 컴퓨터가 작업을 하다가 뭔가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럴 때 작업을 일단 중단하고 발생된 상황 살펴본 다음에 우선 처리할 거 처리하고 실행 중인 작업으로 이제 복귀해서 계속 처리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인터럽터다 이렇게 얘기하죠. 콘솔은 뭡니까? 콘솔은 우리 뭐 게임기에도 콘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냥 그 단말 장치를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그 서버실에 들어가면 뭐 시스템 상태를 보거나 이런 그런 단말 장치 터미널 뭐 그런 것하고 유사한 개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번 다음 중에서 이 스마트폰을 모뎀처럼 활용하는 방법으로 컴퓨터나 노트북 등의 IT 기기를 스마트폰에 연결해서 무선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기능. 하나 외워둡시다. 우리 이것을 테드링이라고 하죠. 테드링. 와이파이는 뭡니까? 와이파이. 이건 뭐 우리가 일상적으로 실생활에서 사용하고 있으니까 다 알고 있는 거죠. 이것은 이제 근거리 통신망을 칭하는 기술 중에 하나인데 만약에 이제 무선 접속 장치가 설치된 곳이라면 거기서 전파나 또 적외선 전송 방식 등을 이용해서 일정 거리 안에서 무선 인터넷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근거리 통신망을 우리가 와이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블루투스는 이것도 우리가 스마트폰 사용하면 다 있는 거잖아요, 그죠? 뭡니까? 근거리 무선 접속 지원하는 대표적인 통신 기술. 와이브로는 무선 광대역 인터넷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선 광대역 인터넷. 이것은 이제 무선 휴대 인터넷 서비스고, 그 다음에 휴대용 무선 단말기를 이용해서 정지 및 이동 상태에서, 이 부분이 이제 핵심이죠. 정지 및 이동 상태에서 인터넷에 접속해서 다양한 정보와 컨텐츠를 이용하는 서비스. 이게 와이브로입니다. 그 다음에 17번째, 다음 중 이 컴퓨터에 설치된 프린터에서 인쇄가 수행되지 않아요. 이때 해결 방법으로 옳지 않은 건 뭐냐? 첫 번째, 프린터 케이블의 연결 상태가 정상인지 확인한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프린터가 지금 안 돼요. 그러면 우리 케이블 연결 상태 한번 살펴볼 수 있죠. 그 다음에 프린트 기종과 프린트 등록 정보가 올바르게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겠죠. 프린트의 스풀 공간이 부족해서 에러가 발생한 경우에는 하드디스크에서 스풀 공간을 확보한다. 뭐 이런 경우가 있겠습니까만은 어쨌거나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여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CMOS 셋업에서 프린터의 설정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게다가 시험 인쇄까지 해서 확인한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CMOS 셋업은 우리 부팅과 관련된 설정을 하는 곳이죠. 그래서 프린트 설정이나 시험 인쇄 등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정답은 4번이죠. 자, 그 다음에 18번째. 다음 중 윈도우즈에서 이 방화벽이 수행하는 작업에 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이 문제는 빠지지 않고 나옵니다. 방화벽 물어보는 문제는. 첫 번째는요. 우리 옳은 것부터 한번 볼까요? 권한이 없는 사용자가 네트워크를 통해서 컴퓨터에 액세스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 정의입니다. 정의. 특정 연결 요청을 차단하거나 차단, 해제하기 위해서 사용자의 허가를 요청한다. 방화벽, 말뜻 그대로 우리 화기, 불을 막아주는 벽. 네트워크에서는 바로 이런 특정 연결 요청을 차단하거나 차단, 해제하기 위해서 사용자의 허가를 요청한다. 한번 걸러준다, 막아준다. 사용자가 원할 경우 기록을 만들어서 컴퓨터에 대해서 성공한 연결 시도와 실패한 연결 시도, 로그를 기록한다. 자, 네 번째, 위험한 첨부 파일이 있는 전자메일을 사용자가 열지 못하게 한다. 쉽게 얘기하자면 네이버나 다음이나 우리 메일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까지 물론 막으려면 막을 수는 있습니다. 조금 다른 부분인데요. 그것까지 막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특정 사이트를 막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네이버 메일이나 다음 메일은 열어서 볼 수 있겠죠. 이 책임은 이제 전자 메일에 첨부된 파일의 위험성에 관련된 것이지 방화벽과는 무관한 얘기죠. 그래서 이 메일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곳에서 미리 걸러주든지 아니면 사용자가 조심하든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열었는데 보안 백신 프로그램에서 잡아주든지 이렇게 해결해야 될 문제인 거죠. 차후의 문제인 거지. 이거 방화벽이 직접 이런 것까지 해결을 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 중 이 정보 보안을 위협하는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 이것도 문제 많이 나오죠. 우리
흔히 얘기하는 디도스 하는 거죠. 디도스 공격 관한 설명으로 이 옳은 것은 뭐냐? 이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 디도스라는 것은 여러 개의 공격용 프로그램을 분산 설치를 합니다. 그 다음에 표적을 하나 딱 잡습니다. 거기다가 집중 공격을 하죠. 그래서 표적 시스템의 성능을 저하시키고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이런 행위를 우리가 디도스라고 하죠. 이 공격용 프로그램은 흔히 어떻게 뭔가 해킹이 되거나 또 우리가 뭐 안 좋은 사이트나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서 나도 모르게 공격용 프로그램이 여러 PC에 모르게 분산 설치가 되어 있다가 어떤 명령에 의해서 한꺼번에 표적 시스템을 집중 공격하게 되죠. 그럼 그 서버가 당연히 부하가 걸리죠. 성능 저하되죠. 시스템 마비되죠. 이런 것을 디도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가장 맞는 얘기는 여러 장비 이용해서 특정 서버에 대량의 데이터를 집중적으로 전송하여서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하는 행위. 이게 바로 디도스가 되겠습니다.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 디도스. 자, 나머지도 한번 볼까요? 네트워크 주변을 돌아다니는 패킷을 엿보면서 계정과 패스워드를 알아내는 행위. 스니핑에 좀 가까운 설명입니다. 그 다음에 검정된 사람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데이터를 보낸 것처럼 데이터를 변조하여 접속을 시도하는 행위. 스푸핑이죠. 스푸핑. 그 다음에 키보드의 키 입력 시 캐치 프로그램 사용했다. 이건 키로그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 다음에 20번이죠. 다음 중 컴퓨터의 CMOS에서 설정할 수 있는 항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시스템 날짜와 시간, 칩셋 설정, 부팅 순서. 우리 부팅할 때 뭐 딜리트 키라든지 그 메인보드 설정사에 따라서 다 다르긴 한데요. 뭐 F8 키를 누르는 데도 있고 뭐 이렇게 누르면 뜨잖아요. 그죠? 거기서 설정할 때 시스템 날짜와 시간 뭐 이런 것도 설정할 수 있죠. 딱 보아도 얘가 잘못되었죠. 윈도우즈 로그인 암호를 변경한다. 이건 어디서 합니까? 윈도우즈에 우리 어디 있을까요? 여기에서 하겠죠. 여기에서. 여기에서 하는 겁니다. 바로 윈도우즈에서 설정, 계정, 로그인 옵션에서 우리가 추가하거나 로그인 암호를 추가하거나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을 묻고 있으니까요.